네,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 어린이를 포함시키는 국가가 늘어나자 이 어린이 접종을 미루고 백신을 다른 국가에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미국 내 일단 해킹 사안을 거론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해킹 세력, 이른바 랜섬웨어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러시아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언급은 세계 최대 정유업체 중 하나인 JBS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미국 등의 사업장 가동 등이 일부 중단된 직후 나온 겁니다. 이번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 내 세력이 지목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테이블에서 옵션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주목됩니다. 이 같은 발언은 회담 상황에 따라 러시아를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JBS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공격을 감지한 뒤 백악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해킹은 러시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는 범죄 집단에 의한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연결된 악명 높은 해킹 그룹 레벨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7일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해커단체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 동부 해안 일대에 공급되는 석유의 45%를 책임지는 송유관 운영사의 가동이 멈추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디지털세라는 게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구글 같은 그런 미국의 IT 기업들이 이제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미국이 여기에 반발을 해서 보복 관세 방침을 정했는데 일단은 유예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단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은 반발했고 불공정 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6나라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지만 일단 6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는 동시에 적용은 6달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미국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도 실제 적용을 6달 유예한 이유입니다. 미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는 걸 유예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이나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설정 협상을 염두에 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별 재정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법인세 최저 세율 설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초 21%의 세율을 최저 한도로 제시했다가 국가 간 이견이 속출하자 15%로 하향 제한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수천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한 한 번은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바 있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지 접종 동료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래서 대국민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접종자들이 접종할 경우 미국이 자유의 여름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접종하지 않으면 가을에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색 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의 미용실, 이발소와 제휴에 접종을 안내하고 지역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접종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체 성인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은 63%입니다.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월요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까지 이어진 사흘간의 현충일 연휴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애나 웬 조지 워싱턴대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리애나 웬 교수는 이번 연휴를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격렬한 운동 뒤 심장 박동을 관찰해 심혈관 기능을 시험하는 것에 비유하며 이번 연휴가 지닌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고 사람들이 정상 생활을 하도록 했다며 과거 주요 연휴와 여행 뒤에 감염이 크게 확산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2주 뒤 미국의 확산세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미국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 EU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12세에서 15세까지 이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 이제 실행 여부는 각 국가에 달려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을 미루고 백신이 좀 부족한 국가에 백신을 기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 백신 접종 논란이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이달 15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8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성인 절반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며 진정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5% 이상이 두 번째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이스라엘도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16세에서 19세 접종 과정에서 심근형 발병 사례는 드물었고 합병증 없이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해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이어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도 부유한 국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을 미루고 백신을 다른 나라에 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는 유럽연합 EU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검토할 때 세계적인 백신 부족이라는 더 폭넓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 분야 종사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낮은 집단이라면서 다만 청소년 접종을 검토할 때 다른 나이대와 마찬가지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백신 최우선 대상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2세에서 15세 접종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